대학의 발전 및 우리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총장님. 예. 이렇게 또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더더욱 반가운데요. 먼저 자기소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경인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운대학교 총장 정윤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인방송에서 우리 미추홀구에 소재한 청운대학교를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큰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청운대학교도 미추홀구, 우리 경인방송국도 미추홀구 같이 함께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총장님, 지금 임기 시작하신 지는 얼마큼 되셨습니까? 제가 작년 초에 와가지고 예. 한 1년 반 조금 넘었습니다. 1년 반 정도 넘으셨습니까? 예. 청운대학교 얘기 자랑 많이 잘 해주실 것 같은데요. 총장님 이력 이렇게 보니까요.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셨어요. 과학기술부 차관, 그리고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장도 하셨네요. 그리고 카이스트, 포스텍 교수까지. 이력이 정말 화려합니다. 기존에 하셨던 업무 그리고 대학 총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82년도에 과학기술부의 사무관으로 부임을 해서 약 한 27년 동안 공직에 근무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하는 일의 그 대부분이 그 국가과학기술을 진흥하는 일하고 또 이공계 우수 인재와 기관을 육성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82년도면 우리가 과학기술이라는 거를 막 시작할 시점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한 3,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굉장히 큰 발전해와서 현재 우리나라에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보람 있게 생활했고 공직에서 2009년도에 퇴직을 하고 차관으로 퇴직을 하고 그다음에 창의재단 이사장 거기도 뭐 국민과학화라든지 수학 교육이라든지 과학 영재 교육 이런 걸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카이스트 부설에 그 세계적인 한국 과학 영재학교가 있죠. 거기서 이제 그 영재 교육에 대해서 일을 했고 또 그 사이에 잠깐 카이스트 교수하고 포스텍 교육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가진 경험이 그 인재 양성이라든지 이런 그 국가의 교육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고 또 제가 특히 카이스트에서 강의를 한 과목은 그 미래 전략이라든지 미래 사회 변화 이런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인재 양성이나 교육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 경험이 그 좀 이렇게 대학에 와서 일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 청운대학이 뭐 세계적인 대학이나 큰 대학이라는 것보다도 또 이렇게 30년 된 젊고 역동적인 대학이고 발전할 가능성이 무한한 대학이기 때문에 제가 더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이제 뭐보다 강조하는 게 우리 대학의 이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우리 구성원들 청운 공동체가 함께하고 함께 열정과 도전해 나가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청운 공동체라 그러면 그게 꼭 뭐 학생하고 교직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동문이라든지 또 해외에 있는 졸업생이라든지 국내 졸업생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또 이렇게 경인방송처럼 학교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학교 발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대화하는 청운 공동체 중심으로 학교 발전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요즘 현 정부 들어와서 가장 큰 대학 개혁의 화두가 뭐냐면 그 지역과의 협력 연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과 대학의 특성을 연계한 발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얘기를 큼직큼직하게 다 해주셨는데요. 청운 공동체 얘기까지 해주셨고요. 총장님, 그래도 우리 청운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고 계시잖아요. 청운대학교 이런 대학교다. 청운대학교의 뭐 소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운대 어떤 학교입니까? 청운대학교는 95년도에 개교한 30년이 된 젊은 대학입니다. 젊은 대학이고 그동안 그 한 3만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약 한 7천여 명의 재학생이 지금 예. 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운대학교는 원래 홍성에서 시작을 했고 그렇죠. 홍성 캠퍼스하고 인천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 홍성 캠퍼스는 본교인데 예. 그 홍성에는 문화예술이라든지 관광 호텔이라든지 간호학과, 스포츠,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 대학이 크게 운영이 돼 있고 예. 그 충남 지역에 유일하게 그 평생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대학이 되겠습니다. 아, 충남 지역 유일 평생교육 예. 지원을 해요? 예, 그렇죠. 사회 서비스 대학에서. 예. 그리고 인천 캠퍼스는 저희가 2013년에 이제 설립을 한 캠퍼스입니다. 예. 그래서 인천 캠퍼스에는 공과대학하고 경영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 화공, 컴퓨터라든지 예. 그다음에 미디어라든지 그다음에 경영학과라든지 물류학과 그다음에 그 광고 홍보학과 이런 예. 학과들이 있고 약 한 3,500여 학생이 있어가지고 그 거의 규모는 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하네요. 예, 7천 명이. 비슷하고 예. 특히 인천 캠퍼스에는 저희 그 대학원도 크게 있고 예. 또 그 외국인 학생도 한 800명이 있고 또 산업대학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산업대학이 우리 인천 캠퍼스에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요즘 그 교육의 기본이 예.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굉장히 보고 듣고 배우는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다양화돼 있다. 그래서 그 다양화된 학생들이 어떻게 자기 선택과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느냐 예.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과거처럼 사회가 요구하는 미래 인재가 똑똑한 인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지혜로운 인재다. 예. 그러면 그러니까 학생이 전문성을 높이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어떤 봉사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외국어라든지 그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네. 그럼 지혜를 어떻게 가르칠 거냐. 사실 지식이라는 거는 요즘 손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모바일에. 그리고 챗 GPT까지 있는 인공지능의 그런 예. 세상인데 거기서 어떻게 학생들이 이 소중한 4년 동안의 기간에 잘 그 준비를 해서 자기가 이후 사회에 나가서 좋은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이 뭐냐. 예. 그래서 지혜로운 학생, 지혜를 어떻게 가르칠 거냐. 그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운데 좀 쉽게 말씀을 예. 드리면 그 과학과 예술은 창의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인문학은 통찰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이 통찰력과 창의력을 겸비하면 예. 지혜를 쌓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과 학생들, 공대 네. 학생들, 이공계 학생들은 문과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대화를 하고 또 인문계 학생들은 이공계에 어떤 기반한 그런 지식을 좀 쌓으면 예. 자기가 나중에 그거를 융합해서 지혜를 갖추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요즘 네. 융합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고 예. 또 하나는 요즘 학생들이 우리가 너무 IT가 발전하고 너무 모바일과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학생들이 이 보고 치는 데만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니터를 그렇죠. 들여다보고 근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빠른 지식을 빠른 속도에 깊이 있게 다 취득을 할 수 있죠. 그게 예. 굉장히 중요한데 예. 가끔은 책을 읽고 글을 써라. 책을 읽으면 예. 그 행간의 지식을 생각하게 되고 글을 쓰면 예. 사고가 깊어진다. 알겠습니다. 제가 총장님께 청운대학교 좀 소개 좀 해달라고 했더니 교육 철학까지 다 얘기를 지금 쭉 뒤에 있는 까지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디를 뭐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지금 잘 헷갈리는데 앞서 예. 청운대학교 또 하나 장점이 바로 인천 캠퍼스 제물포역하고 가깝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교통이 매우 편리한 대학이 또 청운대학교인데요. 앞서 산업대학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산업대학이 수도권에 많이 있습니까? 아니요. 산업대학은 전국에 2개밖에 없습니다. 2개밖에 없어요? 예. 그중에 그러니까 하나. 전북 지역에 하나 있고 예. 저희 청운대학이 유일한 대학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전국에 2개밖에 없군요 산업대학이. 예. 근데 산업대학 일반적으로 일과 학업을 같이 병행할 수 있다 정도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대학이 좀 구체적으로 뭔지 전국에 2개밖에 없는 예. 산업대학이 뭔지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실까요? 산업대학은 그 일과 학업을 같이 병행하는 대학이죠. 예.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의 학위 과정을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수업은 야간이나 주말에 많이 하죠. 그래서 예. 저희 산업대학은 지금 현재 그 인천 캠퍼스에 약 한 1,000여 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대학에 들어오게 되면 그 학생이 속한 그 기업들하고 예. 저희 학교가 이렇게 그 계약을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이 한 600~700개 경인 지역에 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람이 있고 그 또 저희가 하고 있는 그 홍성 캠퍼스, 인천 캠퍼스의 모든 전공들이 거기다 들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주 그 좋은 기회가 되고 그 산업대학에서 공부하게 되면 그 개개인도 자기가 대학 교육을 받는 예.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또 대학원도 갈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속한 기업에서 자기 역량을 높여가지고 기업의 경쟁력이나 어떤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뭐 인천과 홍성에 있는 두 개 캠퍼스에 33개의 학과 전공이 있다고 하던데요. 아까 인천 캠퍼스로 좀 국한하자면 한 7,000명 중에서 3,500명 가량 있다고 했었잖아요. 예. 이 중에 산업과 그러니까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학생 그리고 일반 학생 비율은 어느 정도로 지금 구분이 가능합니까? 그럼요. 예, 어떻게 됩니까? 산업대학에 있는 학생이 한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아, 그럼 나머지 2,500명은 일반 학생. 고등학교 예. 졸업하고 이게 들어온 학생들이란 얘기네요. 예.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학생들도 좀 한 700명 있습니다. 아, 외국인 학생도 700명이나 됩니까? 예. 맞네요. 그 얘기 좀 뒤에서 조금 시간 나면 하고요. 예. 또 하나가요. 제가 앞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세계 혁신대학 랭킹 100대 대학에 지금 선정된 청운대학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게 지금 이게 상당히 뭐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세계 혁신대학 대학 랭킹 100대 대학 선정 그것도 뭐 연달아서 지금 4회 연속인가요? 이 얘기 좀 해주실까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세계 혁신 대학은 그 우리라 그래서 예. 월드 유니버시티 랭킹 포 이노베이션이라 그래 가지고 네. 저희가 대학 평가를 하는 게 세계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들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대학의 어떤 전체의 역량, 그러니까 뭐 재정 상태라든지 교수 학생 수라든지 논문 특허라든지 예. 이렇게 뭐 저기 그 어떤 그런 국제화라든지 그런 지표를 전반적으로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이 우리 평가는 어떻게 하냐면 예. 거기서 요구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주로 사회 공헌, 기업가 정신, 평생 교육 이런 프로젝트를 제출해서 예. 프로젝트를 평가를 받아가지고 전 세계 한 1,000개 대학이 한 3,000개 프로젝트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평가를 받는데 저희 대학이 특히 강한 부분이 예. 평생교육이나 기업가 정신, 취창업 예. 이런 데서 높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지난 4년 동안 세계 대학 중에 100위 안에 예. 연속 4번을 들어간 건 저희가 참 우리 인천으로서도 예. 경인 지역도 좋은 일이고 예. 저희 대학도 많이 노력했고 예. 더 노력해야 되는 젊고 힘찬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2024년 세계 혁신대학 랭킹 컨퍼런스에서 전 세계 77위 예. 4년 연속 100대 혁신대학으로 들어갔는데요. 우리 지역에 또 다른 뭐 거기 들어간 대학 또 있습니까? 어디? 제가 알기로는 인천대학도 들어가고 그 정도? 또 서울대학도 하고 아, 국내 그래요? 대학도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그 탑에 있는 대학들은 미국의 네. 아리조나나 하버드나 스탠포드 이런 대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에서 4년 연속 세계 100대 혁신대학으로 선정이 됐다는 얘기하고요. 77위. 번호도 좋네요. 77. 그죠? 예, 뭐 그 전에도 뭐 그 비슷한 순위를 했는데 예. 저는 뭐 사실 그 순위도 예. 세계적으로 유지하려면 네. 굉장한 그 노력이 노력이 필요하다 필요하겠네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또 하나 청운대학교가 인천 캠퍼스 2013년에 개교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예. 지금 어떤 인천 캠퍼스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처음에 한 뭐 1,000명 내외 됐을 텐데 지금 한 3,500명 정도 되니까 많이 발전했고 저는 인천 캠퍼스는 인천이라는 그 지역, 경인 지역 여기는 예. 뭐 인천의 그 보고서에도 있던데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글로벌 탑10 시티. 예. 근데 제가 한 5, 6년 전에 미국의 보고서를 보니까 예. 2040년에
세계 10대 도시가 어디다 그런 게 나옵니다. 네. 그런데 거기는 뭐 도시 GDP, 인구, 인프라, 뭐 산업 이런 걸로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6개 도시가 중국에 있었습니다. 1등은 상해고. 근데 저는 인천은 보면 여기 어떤 그 항만과 그다음에 그 항공의 물류라든지 예. 그다음에 최근에 그 바이오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첨단 산업 그리고 또 수도권과 같이 한 그 메트로 그 폴리탄 시티라는 그런 예. 점에서 저는 분명히 인천이 한 10여 년, 20년 있으면 네.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하나는 뭐냐면 그런 세계적인 도시들은 대부분 세계적인 대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계적인 인재들이 몰려와 가지고 공부가 끝나면 그 정주하고 창업하고 그런 게 이제 많이 있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인천에 있는 대학들도 인천도 노력하고 대학들도 노력해서 세계적인 대학이 돼서 네. 세계의 인재가 와서 함께하고 공부하면 반드시 인천의 좋은 여건과 경쟁력과 함께 세계 10대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확신합니다. 총장님 지금 시간이요 한 2, 3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짤막하게 우리 청운대학교가 인천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서 뭔 일을 하고 있는지 짤막하게만 예. 좀 듣고 좀 그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 중에 예. 특히 저희 그 학교 지역에 그 제물포 르네상스 구도심 개발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 건축 토목과도 있고 문화예술대학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제물포 르네상스 재개발하는 그런 부분에 네. 아직 현재까지도 많은 그 프로젝트를 같이 했고 특히 모레는 그 인천 예총하고 저희 청운대학이 그 MOU를 체결해가지고 예. 거기에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하는 거를 같이 이제 또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인천의 어떤 그 취창업 문제 그 다음에 인천 지역의 학생 급식 문제 예. 그런 부분들 많이 같이 하고 또 항만 개발이라든지 항만 용역 사업 같은 거 또 물류 이런 것들도 많은 인천과 그 연구하고 예. 자문하고 기획하는 그런 사업을 같이 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네요. 청운대학교에 아까 한 7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얘기 좀 나눠봐야 되는데 예.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 기회에 다시 못다한 얘기는 한번 더 나누는 걸로 약속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인천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듣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청운대학교는 그 젊고 힘찬 대학입니다. 30년이 된 그리고 우리 인천 캠퍼스가 크게 발전하고 있고 경인 지역의 모든 그 주민들과 또 경인 지역의 산업과 지자체와 함께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좋은 기회에 청운대학을 소개할 수 있어서 제가 정말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최근에 정말 유례없는 무더위에 모든 분들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또 태풍이 와서 비가 예. 오던데 하여간 이런 어려운 시절에 모두들 건강하시고 또 발전하시기를 저희 청운대학교가 지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